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댓글만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시간입니다. 104번째고요. 이 전주에도 여러분께서 소중한 댓글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댓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경준 박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행의 수가 중요치 않다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병호시주, 정사일주, 계해 월주, 계해 연주인 사주처럼 불과 물이 서로 같은 수로 경쟁하는 사주에서도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강의해 주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 여쭤봅니다. 좋은 영상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런 댓글 주셨네요. 사주 맞추기 71번째 사주는 오행의 개수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동영상을 보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사주가 상당히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주고 그리고 오행을 개수로 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참 좋은 사주여서 한번 채택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리기 빠르겠죠?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계해년, 계해월, 정사일, 병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죠. 자, 이 사주를 보면은 물과 불이 정확하게 동수로 숫자가 같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작은 물 2개, 해수, 큰 물, 호수와 작은 물 2개. 그 다음에 불도 사와, 병화, 큰 불 2개, 정화, 오화, 작은 불 2개. 정확하게 큰 물, 작은 물, 그 다음에 큰 불, 작은 불 해가지고 동수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서로 불과 물이 대립을 하면서 동수로 세력이 같냐, 같게 대립을 하는 사주인지 물어본 사주였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가 사주 오행의 개수로만 가지고 파악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주입니다. 자, 물은 불을 끄는 오행이죠. 그래서 항상 물과 불이 동수로 만났을 때는 불이 안 됩니다. 상대가 1대1로 만났을 때는. 자, 계수와 정화가 1대1로 만났다. 그러면 물이 불을 한 방에 꺼버리기 때문에 정화가 대적이 안 됩니다. 사화와 해수가 1대1로 만났다. 그러면 큰 불과 큰 물이 만났는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 큰 불이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물은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이 사주도 마찬가지 물기운이 불을 전부 꺼버립니다. 그래서 세력적으로 불이 밀리게 됩니다. 불이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세력이 커요. 커도 보통 큰 게 아니다는 얘기죠. 이 많은 물이 불이 강하다고 그러지만은 불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약사주가 돼요. 동수로 있지만 개수로는 동일하게 있지만은 물은 불을 끄는 오행이기 때문에 물이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불이 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사주가 되면서 용신도 병화가 된다는 얘기죠.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그리고 운에서는 나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생목, 목생화로 통관이 되면서 억부로도 나무가 물을 막아주면서 땔감이 되면서 일간에게 힘을 준다는 얘기죠.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간목이나 인목 큰 나무가 와야지 이 많은 물을 감당을 할 수 있고 빨아들여서 큰 불에다 던져줄 수가 있으니까 큰 나무만이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극한 오행이 1대1로 만났을 때는 극을 당하는 오행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무하고 그 다음에 쇠하고 만났을 때 마찬가지죠. 쇠는 나무를 극한 오행이죠. 그래서 간목과 경금 큰 쇠가 만났을 때도 역시 간목은 경금을 이길 수 없죠. 경금이 간목을 한 방에 쳐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을 느껴야 됩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세력, 어떤 세력이 죽고 어떤 세력이 살아나는지를 봐야 사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오행을 개수로 파악하게 되면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본인이 원래는 을사시라고 그럽니다. 을사시라기도 마찬가지죠. 나무가
을목이 있지만 을목은 너무 작은 나무라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이 큰불한 때는. 정한 때는 힘이 될지 몰라도 그래도 이 물을 이길 수가 없는 사주팔자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리차드 정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축토에 뿌리를 내려도 축축한 토인, 축지는 흙은 흙인데 수가 천간에 태가하여도 득지나 등령도 못하였고 지지에 생하는 기운도 없는데 어찌 신강한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리 개축 백호살이 세어도 이런 댓글 주셨네요. 헛방 128번째 사주에 재성이 너무 약해 가난하게 산다고 했다가 하는 동영상을 보시고 댓글 주셨는데, 자, 제가 이 댓글을 선택한 이유는 오행의 질을 보지 못하고 사주 강약을 잡으면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댓글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린 게 빠르겠죠?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천간에 물기운이 많은데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등령도 못했고 그 다음에 지지에 흙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서 흙은 충분히 물을 막을 수 있는데 어떻게 강사주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바로 오행이 질, 이 흙이 이 물을 막을 수 있는지, 또 이 물은 얼마만한 물인지를 파악을 못하게 되면은 강약 잡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행의 개수보다 질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 물이 천간에 있는 물이 어떤가요? 임수가 3개나 있나요? 임수 하나가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이죠. 요게 3개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이죠. 거기다 작은 물, 개수까지 있고 진토지향간의 개수, 축중의 개수도 암장되어 있고요. 이 물이 아무리 쇠에 생이 없다 하더라도 이 물은 어마어마하게 큰 물입니다. 그리고 등령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등령을 보실 때 여기 월지에 일간은 생해진 오행이나 같은 오행이 있을 때 등령이 나지만 계절적으로 요 정도 물기운이 강하면 추월이면 겨울이죠. 겨울은 물의 계절이기 때문에 등령을 했다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등령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 물은 너무나 큰 물입니다.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3개나 있고 작은 물까지 합쳐져서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이 물을 막을 수 있는 게 뭐죠? 흙과 불, 나무, 이게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이 되는지 보자고요. 오화는 작은 촛불입니다. 꺼져버리죠. 임수 하나만 갖고도 상대가 안 되죠. 이미 꺼져버리고. 그러면 임목과 흙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흙이 감당을 할 수 있는 흙의 질이 되나요? 이 물을 막으려면 단단한 흙이 돼야 돼요. 술토라든가 아니면 미토는 너무 작은 흙이죠. 술토 정도 돼야, 무토 정도 있어야 막을까 말까 하네요. 있다 하더라도 뚝방 터지겠죠. 이 정도 물이면. 근데 이 흙은 어떤 흙인가요? 진토는 뻐르기죠. 큰 흙이지만 물을 품다는 얘기죠. 축토 역시 작은 흙으로 언 땅이라는 얘기죠. 물이 스며들면 물이 절벅절벅한 그런 땅이 됩니다. 이런 절벅절벅한 단단하지도 않은 흙 가지고 이 물을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화생토를 받으면 좋은데 불은 이미 꺼졌기 때문에 이 젖은 흙 가지고 이 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술토도 이 불을 뿜으면 흙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주는 오행이 질, 흙의 질이 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흙탕물로 보시면 돼요. 흙탕물로. 그래서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물을 온전히 임목 혼자 수생목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고군분투하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역부족이죠. 그래서 운에서 큰 나무, 임목이나 간목이 와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운이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오행이 질이 너무 흙이 2개나 있지만, 개수로 2개 있지만 이런 뻐르기나 젖은 흙으로는 물을 막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물은 금생수가 안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물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오행이 질을 잘 보셔야 사주 강약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IJD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전번주 문제에서 지지의 묘술합파는 일어나지 않나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사주 맞추기 70번째 약한 사주도 식상이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묘술 합파가 일어나는지를 묻는 댓글입니다.
제가 이 댓글을 선택한 이유는 합에 대한 정립이 아직 덜 돼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립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댓글을 선택했습니다. 자, 먼저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임신년, 계묘월, 병술일, 계사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파악해보면 사주에 물기운이 병이 됩니다. 상당히 강하죠. 왜 그러냐? 묘목이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작은 나무라 이 많은 물을 감당을 못해서 바로 병화를 쳐버리는, 물이 쳐버리는 형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 물이 병이 됐습니다. 특히 금생수를 받은 임수가 크죠. 그리고 신금 안에 임수도 있고. 그래서 물이 강한 것도 문제고 나무가 받아주지를, 이 물을 받아줘서 불에게 땔감을 못 해주는 이유도 바로 사주가 약해지면서 물이 병이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목이 이 물을 다 빨아들이려다가 거의 젖어버리고 그 다음에 부목이 되고 썩어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병화, 사화, 큰 불이 있지만은 이 물기운에게는 한 방에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돼서 불이 위축이 되어버린 이유가 묘목 때문에, 그 다음에 물기운이,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이 바로 불을 쳐버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형국인데 사주에 묘술 합화가 보이네요. 그죠? 자, 천간이든 지지든 어떤 오행이 합을 해서 다른 기운으로 변할 때, 이거 같이 묘술 합화, 불로 변할 때는 사주팔자에 불기운이 좀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을 해서 불로 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불은 큰 불, 사화, 병화가 있지만 물에게 한 방에 당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불이 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깊이 모르겠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신, 합수죠. 물로 변해야 되면 사주에 물기운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만약에 흙이나 불기운이 있어버리면 물이 말라버리죠. 그래서 물로 변할 그럴 기력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또 진유, 합금이 있죠. 진유, 합금도 쇠로 변해야 되는데 사주에 쇠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변하겠지만 사주에 불이 많으면 쇠를 녹이는 형국이다 보니까 쇠로 변하지가 잘 않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 사주에서는 사주에 불이 밀리고 있죠. 그러니 합화가 불이 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묘술 합화에 되는 이유는 술중에 정화가 살아있어 가지고 묘목이 정화를 생하면서 불기운이 일어나면서 묘술 합화가 일어나는데 이 젖은 나무, 썩은 나무로 정화를 생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묘술 합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주에 불기운이 큰 불이 두 개 있지만은 물에게 거의 밀리기 때문에 이 묘술 합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꼭 합을 볼 때는 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사주팔자에 일어났는지를 꼭 보시고 하시다 보면 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소중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